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요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만드시고요. 자, 기준은 뭐다? 해당 모듈이 사용하는 데이터 먼저 옮기시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게시물이랑 리플은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잘라서 옮길게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넘과 알럼도 가져가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줄 뜨죠. 엄청. 자, 메서드들 먼저 싹 가져갈게요.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나머지 남은 게 다 아티클에 관련된 메서드죠. 여기서 끝까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스캐너 필요하죠. 스캐너. 자, 그래서 스캐너를 만들어 주고요.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헬프랑 엑시트를 제외한 요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 명령들 있죠. 이것도 이제 가져갈 수 있죠.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자, 역시 여기다 붙여 넣을 건데 그냥 붙여 넣으면 안 되고 메서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름 똑같이 할게요. public void to command 넣어주시고 커맨드는 받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아티클이단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이런 거 다 여기 있잖아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으니까 얘가 분석하고 얘가 직접 자기 거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커맨드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호출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메인 프로세스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부탁을 해야죠. 이렇게 하나 또 만들고요. 이건 H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헬프 있죠, 요거. 요거는 뭐 어떤 다른 모듈에 섞여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다 만드는 게 낫겠네요. 프린트 헬프는, 그죠? 헬프만 다시 빼올게요. 요거는 어떤 모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보드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는 exit, help. 자, 그리고 이 아티클스 요거 있죠, 요거. 자, 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요거 이미 옮겼으니까, 이사 갔으니까 따라가야죠, 얘도. 딱 지우고 아티클 컨트롤러
자, 근데 이제 요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두 커맨드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 보드 앱에서 와일 안에서 이 두 커맨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다 넣으시면은 이거 계속 추가돼요. 명령할 때마다 3개짜리가 계속 추가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얘가 이렇게 최초에 한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질 때, 최초로 하나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한번 실행되는 거 알고 있죠? 생성자. 그래서 이것도 생성자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아티클 컨트롤러 얘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해볼게요. 퍼블릭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 무조건 한번 실행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딱 한 번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이 이거 언제 실행되냐면 보드 앱에서 뉴 아티클 컨트롤러 이거 만들 때 실행됩니다. 딱 한 번 만들 때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생성자 버전이 제일 깔끔한데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냥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make test data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실행시키면 되죠. 언제? 시작하기 전에, while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실행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한번 호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성자에다 하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알아서 실행시켜 주니까. 얘는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는 거고, make test data는 거죠. 얘는 우리가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이게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생성자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도 없고요. 여기가 좀 더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되는 점 보고요. 잘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 오늘은 좀 쭉 같이 진행할게요. 기능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살펴보자면, 로그인을 했을 때 일단 회원가입합니다. 그리고 사인 인 3131. 자, 로그인을 했는데 안 뜨죠. 안 뜨죠. 자, 왜냐면 지금 요 보드 앱에서 사용하는 요 로그인 멤버랑 우리가 로그인을,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로그인 멤버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거고, 요거는 여기 보드 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하는 건 보드 앱에 있는 걸 체크하는 거고요. 우리가 로그인을 성공을 해서 로그인 유저의 정보를 넣은 건 여기다 넣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거죠. 두 개가 다른 데이터인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두 클래스, 그러니까 보드 앱이라든지 멤버 컨트롤러인데 두 클래스가 모두 같은 데이터를 써야 되죠. 그럼 요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럴 때는 뭐가 더 위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더 먼저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보드 앱이 먼저 생성이 되죠. 그죠? 보드 앱이 먼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앱이 필요에 의해서 뭐 컨트롤러들을 생성을 합니다. 얘가 1차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일을 진행하다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녀석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해보죠. 그럼 순서상 얘가 먼저, 얘가 두 번째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할 일 다 맞춰서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서드랑 똑같은 건데, 메서드도 호출자가 있고 피호출자가 있잖아요. 그죠? 호출자가 피호출자 부르면 피호출자가 일 다 하고 끝난다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호출자로 들어와서 호출자가 나머지 일을 진행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보드 앱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필요에 의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그러다가 할 일을 다 하면 얘가 먼저 끝내겠죠. 그죠? 얘가 공판이고 얘가 필요해서 얘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둘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끝나면 얘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대신 얘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얘가 먼저 끝나잖아요. 일을 먼저 끝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한 사람의 정보를, 자, 요 로그인 멤버, 그리고 요 로그인 멤버 어디에 넣어야 된다? 보드 앱이 가지고 있는 데다 넣어야겠죠. 그죠? 이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게 전체 모듈이고, 아티클 모듈이랑 멤버 모듈은 보드 앱에 붙어 있는 단위 모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드 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해놔야 다른 모듈들도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공유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멤버 컨트롤 얘가 두 로그인해서 이걸 넣잖아요. 여기다가. 자기 거 말고. 그죠? 얘한테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빨간 줄 뜨죠. 로그인 멤버가 없으니까. 누구 거? 보드 앱 걸 써야 돼요.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를 지목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얘가 이 보드 앱에 있는 로그인 멤버를 쓰려면 바로는 못 쓰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있는 이런 것들, 변수라든지 메서드라든지 이런 거는 인스턴스화 되어야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클래스 안에 있는 걸 바로 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화 되어야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스턴스화 되면 new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보드 앱에 있는 이 멤버, 로그인도 멤버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이 앱이 보드 앱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하나 만들고 스타트를 통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돌아요. 근데 만들어질 때 아트 컨트롤러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거 말고 멤버 컨트롤러 만들어요. 멤버 컨트롤 실행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보드 앱을 또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아티클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자, 다시요. 여기서 실행을 해서 뭐 게시물 추가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요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저장소에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 점점점 저장이 될 거예요. 게시물 추가하면 추가가 될 거고, 추가만 볼게요. 추가하면 여기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근데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드 앱이 새로 만들어지죠. 그럼 기존의 보드 앱은 우리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보드 앱에 이런 저장 게시물 같은 거 다 저장해놨잖아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새로 보드 앱을 만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고요. 정말로 그냥 보드 앱에 로그인된 멤버 직접 접근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이럴 때 여기다 스태틱을 붙이시면 돼요. 이럴 때만. 여기다 이제 스태틱을 붙이면 이거는 뭔가 인스턴스들한테 공유되는 자원이 아니라 클래스에 딱 하나 붙어있는 공유 자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 클래스 지명에서 보드 클래스 지명에서 스태틱 보든 자원을 사용하면 누구나 똑같은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정보는 모든 모듈에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듈을 아우를 수 있는 보드 앱에다가 만든 거고, 다른 애들이 다 공유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태틱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죠? 여기도 보드 앱에 로그인도 된 거. 이렇게 고치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잘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기능 하나 우리가 구현을 해보죠. 기능 하나 구현을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 자, 일단 요거 16번은 좀 14번은 패스를 할게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구사항 두 개를 올려놨는데, 뭐 명령어 입력 방식 변경인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리스트, 뭐 애드 이렇게만 입력을 했다면 모듈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모듈명을 적어서 어떤 모듈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자,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 다음 거요. 15번. 자, 15번의 내용은 뭐냐면 로그인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 기능. 글쓰기나 상세 보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글 쓰려고 하면 글을 못 씁니다. 아예 글쓰기 버튼도 안 나오고, 어떤 게시판에서는 글쓰기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도 있어요. 보통 글쓰기는 이제 회원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글쓰기를 아무나 쓸 수 있거든요. 로그인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시물 등록할 때 작성자명을 익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성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원 기능에서 로그인 할 수 있잖아요. 로그인 한 사람만 글쓰기 하게 하면 우리가 작성자를 알 수 있죠. 로그인한 사람이 작성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인한 유저의 이름으로 글쓰기, 댓글, 작성자를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글쓰기와 상세보기 두 개. 자, 글쓰기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있죠. 애드 하면 여기 글쓰기잖아요. 여기죠. 자, 이게 무조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아야 돼요. 로그인 여기 체크해야죠.
자, 로그인 여부 체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저 위에 저장해놓은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드 앱에 로그인드 멤버죠, 이게 널이면 이게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로그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하고 컨티뉴. 아니지, 컨티뉴 아니죠. 리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리턴 쓰지 말고 LG 이렇게 하죠. 이게 훨씬 좀 더 직관적이죠. 이해하기 편하죠. 널이면은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누군가 로그인이 돼 있으면 에드 아티클을 실행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되게. 자, 그리고 보시면은 댓글 등록, 상세 보기 이런 것도 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한 걸로 만들어요. 일단 댓글 등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세 보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보기 자체를 로그인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해볼게요. 자, 요 리드거든요, 리드. 역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보드 앱이 로그인 멤버가 널이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 자, 로그아웃은 여기 없죠. 로그아웃은 사실 회원 기능에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만드는 순간 꼬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회원 기능은 이제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원 기능이 궁금할 때 그냥 여기만 뒤져보면 되잖아요. 섞이면은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해야 되죠.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LG if로 로그아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니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로그아웃이라고 할게요. 명령어는 로그아웃. 그래서 로그아웃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만들면 되겠죠. 두 로그아웃 할게요. 두 로그아웃.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이. 이름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로그아웃으로 해도 되고 두 로그아웃으로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쉽죠. 보드에 로그인드 멤버를 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한번 해줘. 자, 이건 간단한 기능인데 자, 근데 로그아웃을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로그인 기능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겠죠. 로그 코드 앱 이게 머리면 역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똑같은 작업 한 겁니다. 로그인 필요한 기능에 다 이거 로그인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갑자기 이제 로그가 산다고 하면은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가 사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드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리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대신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이제 애드하면 되죠. 리드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로그인 기능을 체크를 해봤어요. 로그아웃까지 사라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능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거든요. 얘랑 그죠? 자, 근데 로그아웃을 할 때 다시 로그인을 할 때 이 문구를 또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로그인 체크를 할 때 이 사이에 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기능이니까 여기도 추가되고 여기도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뺄 거예요. 뭘로 뺄 거냐면 메서드로 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트루 펄스인 불린으로 리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s 로그인 이러고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널이면 문구 출력해주고 리턴 펄스, 그렇지 않으면 리턴 트루. 로그인 실패 처리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로그인 체크 처리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면 된다? 이걸 직접 얘기할 필요 없죠. 얘는 뭐만 하면 돼요? 로그인 성공했으면은 이거 실행하고, 아니면은 안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그냥 호출하면 돼요. 얘가 성공했으면 true를 줄 거니까 실행할 거고요. 성공하지 못했으면, 성공을 못했으니까 펄스를 줄 거예요. 그렇죠? 실행이 되고 안 되고만 결정이 되고, 실패를 했을 때 처리는 뭐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얘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 처리가 필요한 기능들은 다 어떻게 바꾸면 된다? 이지 로그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 멤버 컨트롤에서도 이거 쓰죠. 이거.
자, 근데 이 이지 로그인은 얘는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티클 컨트롤을 불러와서 이지 로그인을 쓰던가. 그죠? 자, 근데 아티클 컨트롤러를 이거 하나 쓰려고 불러오는 거 조금 좀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또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 이거를 자기도 만들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처리가 되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이지 로그인이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얘가 수정할 일이 생기면 얘도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런 이지 로그인 같은 거 똑같은 기능을 가진 메서드나 아니면 무조건 얘는 뭐가 필요해요? 스캐너,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러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코드 중복되는 것들, 클래스가 중복되는,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코드 중복을 우리가 코드가 중복되면 되게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일을 두 번 해야 되고 자원 소모가 심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복되는 코드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중복되는 코드가 있으면 우리가 메서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클래스, A 클래스와 B 클래스 있죠. 얘네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모양은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동일하죠. 이 부분이 동일하고요. 이 부분이 동일해요. 그렇죠? 이 부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복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중복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모 두 개 있는,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걸 먼저 만들어놔요. 다시. 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똑같이 생겼죠, 이거. 지금 얘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요. 여기만 다른 거죠, 여기. 얘는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고 여기는 세모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이거를 복사를 해요. 이걸 복사를 해요. 다시요. 자, A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A는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넣으면 된다. B를 만들 때도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모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하면 복사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클래스가 똑같이 공유해야 되는 코드가 있으면 이런 판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되는 판만 먼저 만들어서 붙여놓고 달라지는 부분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확장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둘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하나의 똑같은 판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생성해낼 수 있으면 되죠. 복사해서 생성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생성해낼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사해서 생성해낼 수 있는 거 클래스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본판으로 삼아서 좀 더 확장시켜서 더 새로운 클래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상속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먼저 얘한테 물려주고, 그죠? 그럼 물려받은 애들은 이거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죠? 나머지 부분만 더 추가시키는 방식이에요. 얘도 이거를 물려받았으면 이 부분은 무조건 존재하겠죠. 물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자기 원하는 기능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요거를 정의를 해야겠죠. 요거. 자, 그래서 이 아티클 컨트롤러나 멤버 컨트롤러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유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스캐너랑 두 커맨드 이지 로그인 정도거든요. 일단 이지 로그인이랑 요거 스캐너만 따로 빼볼게요. 자, 얘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이거 좀 더 큰 개념이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얘한테 스캐너 쓰시는 new 스캐너 이렇게 줄게요. 스캐너 주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이거 이지 로그인. 그러니까 변수 하나랑 지금 메소드 하나 이렇게 지금 중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컨트롤러는 무조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랑 이거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아티클 컨트롤러도 멤버 컨트롤러 둘 다 이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지우면 이지 로그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쓰잖아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밑바탕 삼아서 나머지를 만들면은 이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요거를 바탕으로 만든다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얘가 이거 똑같이 복사를 해서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럼 문제는 얘가 이거 없을 때, 자, 스캐너 없앱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 로그인도 없앴죠. 이거를 얘가 이걸 물려받아서 자바가 여기다 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야 지금 실행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바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바한테 야, 내가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 때는 일단 요거 먼저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 넣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스탠즈 본판이 되는 클래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바는 어떻게 하냐면 요 아티클 컨트롤러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바탕에다가 붙여줘요. 요 바탕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코드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코드를 자바가 실행하는 시점에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러에 있는 이 코드들 있죠, 이거? 정확히 이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 딱 한 줄만 적어놓으면 자바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알아서 이렇게 넣어서 실행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상속이라고 해요. 물려준다. 코드를 물려준다. 컨트롤러에 있는 코드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상속된 거죠. 물려준 거죠. 그리고 얘는 물려받은 걸 바탕으로 또 자신만의 재산을 쌓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그 스캐너 뺐어요. 그리고 이지 로그인도 뺐어요. 하지만 빨간 줄 없이 잘 실행이 되죠. 이 이지 로그인은 누구 거? 이거 쓰는 겁니다. 이 스캐너 우리가 여기 선언한 적도 없지만 스캐너를 잘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sc.next죠. 뭐 쓰고 있는 거다? 얘한테 물려받은 걸 쓰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도 그럼 뭐 필요 없죠. 이거 스캐너 필요 없고요. 이지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자, 빨간 줄 뜨죠? SCO가 없어. 이지 로그인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물려받아라. 컨트롤러한테 있다. 그럼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 간에 중복되는 것들을 상속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들만 딱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공유가 필요한 애들은 다 물려받으면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큰 효용성이 못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전사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도적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막 스킬도 다르고 공격 모션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 다르지만 뭐는 다 똑같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과 뭐 체력 바가 있는 거, 그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처리해놓고 세부적인 캐릭터 만들 때 그 공통적인 거는 상속을 받아서 쓰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속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바2 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자바2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님이 어제 들어오신 강사님 있죠? 그분이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좀 할게요. 그래서 대강 여러분들 오늘은 그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의 클래스를 따로 빼서 그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럼 우린 코드를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클래스마다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우리 게시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나중에 이 컨트롤러가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모듈이 생길 때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역시 올려드릴게요.